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떨리더라고요. 비비린내가 많이 났어요. 그 현장에 칼이 있다는데 칼이 되게 크다 그랬어요. 부엌 칼이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는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처음 보는 10대 남성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일 저녁 시간에 마트에도 지금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다 보니까 이 장을 보는 주부들도 있었고요. 늘 동네에서 오가는 마트였다라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에 들어와서는 이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이후에 이 마트에서 파는 흉기를 그대로 포장을 뜯어서 그것을 이 범행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60대 여성이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성에 대한 공격을 막던 40대 마트 직원 역시도 많은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직원이 나서서 말리기까지 했는데도 이 사망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고요. 범행을 벌인 직후에 이 남성은 유유히 마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시 현장 어떤 상황이었는지 목격자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떨리더라고요. 비비린내가 많이 났어요. 그 현장에 칼이 있다는데 칼이 되게 크다 그랬어요. 부엌 칼이라고 그랬어요. 등 쪽이 찔리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등 쪽이 찔리고 피가 계속 나는 거죠.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오이 떨어져가지고 직원이 살리면서 말리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까지 들었어요. 나도 이제 그 마트 안에 들어가서 들었죠. 그냥. 아니 이 남자가 휘두른 흉기가 그 마트 안에 있던 그 흉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네. 마트이다 보니까 이 부엌칼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흉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포장을 뜯어서 그대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의 등 부위를 공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태연하게 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 그 흉기를 그대로 이 마트 과자 봉지 진열대 사이에 놓고 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범행한 남성과 이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여성은 그날 이 반찬거리를 장보기 위해서 이 마트를 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장보러 들렀다가 갑자기 저 남성에게 공격을 당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저 남성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왜 환자복을 또 입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 마트와 3분 거리에 정형외과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CCTV 영상을 보면요. 병원에서 빠져나와서 마트까지 이동할 때 수액을 팔 그대로 꽂고 있는 상태로 이 수액이 꽂혀 있는 것을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포착이 됐고요. 골절 때문에 입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신병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지만 경찰은 이런 무자비한 그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 혹시나 정신병력 때문은 아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라 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본인과 어떠한 원한 관계라든지 뭐 치정이라든지 명확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이 동기를 가지고 벌인 이상동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찰이
이 남자를 붙잡아서 조사를 했을 텐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답니까? 일단 경찰에서는요, 이 의사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횡설수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자니 너무 겁이 나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서요. 일단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정신 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범행 직후에 남성은 무척 태연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 담배 계속 피우고 있었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담배 피우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잡아고. 아주 차분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진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담배 한 대 피고 갈게. 그냥 태연스럽게. 피었고 사건을 목격 안 했으면 그냥 입원하신 분이 나와서 마실 정도 다니는 정도의 태연함? 네, 자, 이 사건의 가장 의아한 지점이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직접 신고를 했다는 점도 있고요. 자, 범행 직후에 보인 행동이라고는 너무나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절대 납득이 되지 네. 않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이미 2명의 여성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트를 나와서는 흉기를 버리고 태연하게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혹시나 정신병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일명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나 담배 한 대 좀 피우고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부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남성이 범행 직전에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오늘 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체포 직전에 경찰한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피해자분께. 네, 자 피해자한테는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끝내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는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제 동기입니다. 물론 이상 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계획 범죄의 여부인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마트에서 흉기를 이제 가지고 우발적으로 본인은 살해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병원을 나서면서부터 누군가를 내가 죽이겠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계획 범죄로 볼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살인 미수 내지는 살인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성이 한 명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명백해 보이고요. 다만 부상당한 여성에 대해서 흉기를 이용한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볼지 아니면 살인 미수로 볼지에 따라서 조금의 형량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본인이 뉘우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 남자가 술에 취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마트에서 팔던 소주를 따서 그냥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형의 감경 요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요. 마트에서 갑자기 흉기를 뜯어서 사용한 네. 것도 내가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트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범행 직후에 본인이 직접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이 후회하는 마음에 한 것이다. 내가 자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겉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 하나, 행동 하나하나로 판단하기보다는 범행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남성이 진의로 이렇게 뉘우친다라든지 이런 면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수로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살이 분별이 아예 안 돼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